자, CS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. 우선 CS와 관련해서 양자 컴퓨터 정말 야심차게 등장을 했는데 젠슨항 CEO 한마디로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. 기대감도 컸었던 만큼 그와 관련된 실방 매물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. 또 추가적으로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쪽에선 유리 기판도 오르고 로봇 충분하게 모멘텀을 받아왔습니다. AI 쪽에서는 그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CS2025 이번에 어떤 관전 포인트들이 있었을까요? 대체적으로는 지금 AI 성과가 좀 가장 크지 않았나. 지금 네. 젠슨왕이 좀 제시했던 차세대 AI 칩에 관련된 전략들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이 아니라 꾸준한 수요가 다시 한번 좀 증명됐던 셈이었고 차세대 AI 칩은 계속해서 기술 고도화를 좀 이뤄낼 거예요.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은 뭐 현재 가장 큰 단점으로 좀 부각됐던 열 관리에 관련된 화두 부분들 그리고 효율성들이 좀 떨어졌던 부분들이 향후에 소재가 다변화될 수 있고 오히려 냉각 시스템에 관련된 어떤 고도화 관점에서에 대한 부분들.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지금 AI 칩의 경우에도 발열 이슈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기술 고도화가 지금 점진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들. 특히나 뭐 유리기판이 좀 대안이 좀 될 수 있는데 대량 양산 체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좀 일부 걸릴 수는 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분에 대한 부분 양산이 좀 시작될 수 있죠. 이 부분은 고부가 칩을 위주로 해서 상대적으로 좀 중저 사양보다는 AI 칩 안에서도 고가 라인업에 좀 들어가는 어떤 소재를 유리기판으로 좀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커스텀 반도체 부분들도 지금 유리기판의 도입들을 계속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AMD, 인텔의 사례들을 좀 우리가 좀 감안해 봤을 때 앞으로 해당되는 유리기판의 적용들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 이 부분은 기대 요인들보다는 이미 좀 가시화된 개화 시장으로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영역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겠고 양자 컴퓨팅의 관점에서는 사실 젠슨항 CEO가 조금 뭐 강하게 좀 이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냈다라고 네. 보기 어려워요. 우리가 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어떤 기술들 해당돼서 현재 슈퍼컴의 뭐 30조 배에 관련된 위력을 좀 보여준다. 이게 해당된 데이터의 어떤 지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체감되는 기술은 좀 아니라는 거죠. 상당한 기술적인 괴리가 좀 있었고 이 부분에 관련된 기대감들은 뭐 구글이 양자 컴퓨터에 관련된 어떤 개발 요건들을 좀 충족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보편화되는 시점까지는 말 그대로 뭐 한 5년 이내, 10년 이내가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인 상용화를 좀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은 뭐 40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젠슨왕의 극단적인 어떤 메시지가 저는 뭐 부정적이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시겠고 다만 점진적인 어떤 산업 개화가 계속해서 좀 유입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이 고도화를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앞으로 좀 도래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관심은 있게 좀 봐야 되지만 맹목적으로 지금 당장 뭐 탄생할 수 있는 뭐 지금 당장 뭐 현실화되는 그런 기술에 관련된 기대치는 조금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물론 말씀해 주셨다시피 바로 지금 1년, 2년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란 건 네. 알지만 젠슨항 CEO가 입 밖으로 뱉어내므로 하여금 하락세를 보여줬잖아요.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상승세를 CS 내에서는 좀 이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. 네. 또 이와 관련해서 꾸준한 수요로 인해서 AI 칩 그리고 뭐 열 관리와 관련해서 칩 효율도 높일 수 있는 부분들 또 열 냉각 시스템 모두 고루 순환매를 보여줬었는데요. 자, 이와 관련해서 AI 칩과 관련해 국가별 수출 통제를 제한하는 바이든의 규제가 있었습니다. 우선 이런 경우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 쪽 향 매출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중장기적으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미국 기업들이 여기서 중국을 완전 통제를 하게 된다면 수혜를 입은 게 아닌가 했었던 그런 입장에서는 갑자기 하락세를 좀 나타내게 되다 보니까 이런 바이든의 수출 통제 그리고 이 세 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이런 국가별 통제 상황들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되는 걸까요? 일단 이게 고사양 칩에 한해서 해당되는 향후에 뭐 네. 4차 기술이 뭐 잠재적으로는 뭐 미국한테 보안상의 좀 위협이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명분입니다. 사실. 네.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칩을 좀 통제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이 갑자기 일어났던 부분들이 아니라 최근 2년간 엔비디아가 AI 칩을 개발해서 보편적인 어떤 상용화를 좀 이뤘던
그런 시점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화두였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크게 좀 우려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. 이미 해당되는 중국발 통제 이슈들은 선반영이 좀 되고 있었고 오히려 과거에 좀 엔비디아의 재무이사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. 중국의 단기적인 어떤 수출 규제 요건들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충분히 다른 지역의 수요로 상쇄시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언급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한 AI 수출 통제 부분들이 확대됐던 부분들은 비동맹국을 좀 우선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또 다른 우회 경로를 통한 유입을 또 차단하기 시작한 거죠. 대체적으로 중국의 AI 칩에 관련된 이 수출 규제로 인해서 어떤 해당되는 AI 칩의 유입 그 경로가 차단되다 보니까 제2의 선택지가 또 중동이 됐습니다. 중동을 통해서 다시 좀 중국에 유입을 하거나 아니면 아시아권 일부 국가를 통해서 유입을 하거나 이런 우회 경로 부분들이 미국에서는 다시 또 부담이 좀 되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어떤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 통제 부분들은 해당되는 기술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해당되는 칩의 어떤 성능들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한 수출 규제의 어떤 효과들은 좀 더 타이트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점진적으로 보편화되는 어떤 GPU가 좀 사양 부분들이 좀 내려가는 구간 또는 이미 세대가 좀 지난 그런 AI 칩의 경우에는 다시금 또 중국에 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입 효과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봤을 때는 지금 뭐 미국의 단순한 어떤 중국발 어떤 수출 규제는 뭐 위협이 좀 된다라기보다는 사실 뭐 해당되는 부분은 좀 많이 선반영이 됐다는 측면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 네, 부담이 될 수는 있으나 충분히 상쇄가 가능하다, 즉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우려를 좀 덜어내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제 현지 시각으로 오늘 열리게 되는데요.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장에 오히려 그 직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가 금요일장에 이 관련된 바이오 매물들이 좀 나왔었단 말이죠.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좀 볼 만한 체크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? 네. 우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이번 주 미국 시간 13일 날 좀 개최가 좀 되는데 네. 북미 최대 유통사가 지난 포럼에서 제시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. 첫 번째가 트럼프, 두 번째가 AI, 세 번째가 GLP-1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제시를 했는데 먼저 이 트럼프 취임이 좀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일부 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어떤 지명자가 FDA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강경한 좀 메시지 좀 냈기 때문에 일부 좀 노이즈가 좀 있었고 헬스케어 관련된 정책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좀 제시되지 못했던 그런 점들이 일부 좀 부담 요건으로 좀 제시가 됐었고 세 번째는 지금 전반적인 어떤 이 금리 인하 정책이 매파적으로 좀 진행되다 보니까 당연히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투자 심리가 좀 위축시킨 그런 좀 배경으로 좀 이어졌는데 다만 해당되는 우려감들이 상당히 좀 주가에 좀 저는 선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고 트럼프 취임 이후에 헬스케어 관련된 정책들이 현실화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오히려 수급이 다시금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여기 더해서는 뭐 지금 약가 인하 정책들이 현실화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약가 인하는 단기적으로는 이 제약바이오 특히나 이제 파이프라인을 좀 연구해서 해당되는 어떤 제형 약물들을 판매하는 제약사들에게는 약가를 좀 내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부담으로 좀 작용될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출시된 고가의 약물들을 좀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제네릭 의약품들을 좀 타겟으로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의 어떤 가격 요건들을 좀 더 낮추는 그래서 경쟁 체제가 좀 본격화되면 약가를 자연스럽게 좀 낮추면서 오히려 바이오 시밀러사들에게 어떤 수익원들은 좀 더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좀 악재보다는 저는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두 번째 키워드 이제 AI인데 지금 글로벌 이 빅파마들이 AI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을 하거나 AI를 응용해서 해당되는 어떤 이 의료에 관련된 어떤 분석 데이터를 좀 막거나 영상 솔루션들, 뭐 판독 기술들을 AI를 좀 적용해서 오차 범위를 좀 낮추고 정확도를 좀 높이는 판독 효과들을 좀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도입 이슈들은 최근 한 3년간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들을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특히나 AI를 활용한 신약대
개발 데이터들은 기존에 우리가 좀 많은 이제 신약의 후보 물질들을 좀 발굴할 때 이런 부분들이 정형화된 어떤 데이터, 개인의 어떤 데이터라든가 주관적인 어떤 서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AI라는 어떤 정상적인 어떤 획일화된 그런 데이터 지표에서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좀 연산 처리하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데이터를 좀 감안해 보면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의 어떤 속도들은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 요인은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 GLP-1인데 비만 치료제 약가가 좀 굉장히 좀 고가다 보니까 해당돼서는 의료보험에 관련된 어떤 수가를 좀 적용해야 된다. 약가 인하 정책에 관련된 큰 화두가 GLP-1 계열과 좀 많이 상충할 수 있는데 해당돼서는 약가가 좀 내려가시는 부분들이 제약사들의 이익을 좀 축소하기보다는 오히려 판매량을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계기로 좀 작용한다는 점. 이 부분은 현재 이 마운제로라든가 제파운드 같은 위고비의 어떤 이 마운제로라든가 노보노디스크의 또 위고비 같은 어떤 두 가지 약물이 현재 좀 경쟁 체제로 좀 구성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시장 질주나 점유율 관점에서 오히려 확장성을 좀 보인다는 관점에서는 충분한 좀 기대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GLP-1부터 ADC까지 참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많을 것 같은데요.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금리 인하 횟수가 좀 줄어들 가능성에 더해서 기술주 그리고 제약바이오까지 투심이 악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. 다만 이 부분은 변영인 대표님께서 어느 정도 선 반영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의료 AI 쪽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관전 포인트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주셨습니다. 자, 그럼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. 자, 이번 주 우리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CPI 그리고 어닝 시즌도 도래했지만 소매 판매도 나옵니다. 어떤 주요 포인트들 이번 주 좀 관전 포인트로 지켜봐야 될까요? 네, 기대 요인과 저 우려 요인이 좀 같이 좀 공존한 한 주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네. 일단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다뤄지는 어떤 의제들 이 부분이 젠스낭이 이번에 좀 참가를 하게 되면서 다시금 AI 전략들이 좀 제시가 되면서 수급적인 어떤 기대감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다만 최근에 고용 지표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지표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를 조금 더 쇠퇴시키는 그런 우려 요인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에서는 최근에 이 기술주의 어떤 조정에 좀 빌미로 좀 될 수 있는 점 그래서 전반적인 미국 증시의 조정 양상이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어떤 종목 접근은 좀 가능한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4분기 어닝 시즌이 좀 돌입함에 대해서 EPS가 추정치를 좀 상회되는 그런 호실적을 좀 기록했던 기업들의 경우에는 단기적 수급을 좀 더 주목을 좀 해보고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좀 낮아진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리스크 대응 관점에서 우리가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종합을 좀 해보면 개별적인 어떤 종목들의 실적 또는 이벤트는 가져가시되 대체적인 어떤 기술주들의 전반적인 어떤 조정은 매크로 지표에 관련된 변수 요인들을 우리가 주시를 하면서 보수적인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. 실시간 경제 뉴스,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,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.